안녕하세요, 핑플렉스입니다. 오늘은 이분 한태봉 지점장의 재테크 미국 편에 이어서 중국 편이에요. 제가 미국 기업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이제 혁신은 미국에서 많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이 혁신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은 역설적으로 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혜택과 관련된 그 세 개 기업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업은 제 최애 주식 중 하나인 알리바바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리바바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아시아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아닙니다. 예. 영원한 마스죠. 이 텐센트가 완전 라이벌인데요. 텐센트와 이제 1위 자리를 놓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보시면 이 주황색 자주색이 이게 알리바바예요. 점유율이 엄청나죠.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전체 온라인 시장이 약 1,500조라고 해요. 이 중에 이제 알리바바가 약 한 900조 정도 되는데 한국 온라인 시장은 약 한 110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알리바바 혼자서 한국 전체 거래액의 한 8배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2018년 자료니까요. 지금은 훨씬 더 커졌겠죠. 전자상거래는 이제 중국뿐 아니고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이쪽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인 이 라자다도 인수했고요.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등 기타 인도와 아시아 시장에 여러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 해외 시장 매출 실적이요. 거의 40%씩 성장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신유통을 선포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도 진출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 이게 허마션성이라는 매장인데요. 얘가 신선식품을 주문하면요. 이게 물건들이 주문하면 이게 위에 이 컨테이너 벨트로 올라가서 이게 그냥 이동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30분 만에 30분 배송이 가능해요. 주문하면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 허마션성 매장 근처에 집값까지 이제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엄청나게 중국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주문이 폭주해서요. 사람이 부족하대요. 대량 고용 중일 정도로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또 이제 금융 쪽으로 확장도 무시무시해요.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든 게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리페이를 비롯해서 엔드파이낸셜 다 알리바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제부터 해서요. 예금, 송금, 카드, 뭐 투자, 그죠? 대출, 뭐 신용관리, 보험까지요.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하나의 어플로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액티브하다고 할 수 있는 유저 비중이 1억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중국 인구는 15억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확장 가능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동남아, 인도 등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이 알리페이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성장이 예상되는 거죠. 중국 내 클라우드 시장도 지금 이미 45% 정도 점유율 차지하고 있어요. 1위,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2위 텐센트가 10% 미만이니까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또 예전에 영상에 올렸는데 인공지능 교통 플랫폼인 시티브레인도 있고요. 인공지능이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반도체도 설계해요. 반도체 설계하는 자회사도 있고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중국에 떠오르는 유니콘 기업 중에 가장 큰 우리에겐 틱톡으로 유명하죠. 이 틱톡의 바이트 댄스란 기업도 알리바바가 일찌감치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트 댄스란 기업이 최근에 알리바바의 경쟁자인 텐센트와 바이두의 광고 시장을 얘네가 야금야금 침투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1위 기업인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도요. 매 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무려 40%씩 성장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코어 비즈니스도요. 이렇게 40%씩 성장하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64%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알리바바는 제가 정말 진격의 알리바바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적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세요.
두 번째 기업은 텐센트예요. 텐센트 자체는 좀 투자하지 않는 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위챗으로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카카오를 쓰지만 중국인들은 위챗을 쓰죠. 그 한국 기업으로 이 텐센트 표시하자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카카오 플러스 넥슨 게임 회사죠. 플러스 멜론 여기에 곱하기 20배 이 수식이 텐센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수식이에요. 텐센트는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이기도 해요. 무려 11억 명이 사용하는 이 위챗이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사실 가장 큰 숙적이자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약 150조 원이라고 해요. 이 중에 텐센트가 그 17조 원, 점유율이 11%, 당당히 1위예요. 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이 보시면 저도 가끔 하는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롤. 롤, 뭐 클래시 오브 클랜, 포트나이트 등 엄청나게 다양한 게임과 그 게임 개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카카오톡인 이 위챗을 통한 수익 모델도 강력한데요. 이 11억 명이 사용하는 이 엄청난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료를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게 못 들어오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위챗 모멘트라고 하는 그 강력한 SNS도 있어요.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위챗 페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위챗 페이가 알리페이를 따라해서 처음 했었는데 11억 명이 쓰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좀 안 되지만 이제 그 결제 횟수로는 이미 알리페이를 추월했다고 해요. 중국 내 음악 스트리밍 1위도 이 텐센트 뮤직이고요. 동영상 점유율 2위가 이 텐센트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뮤직, 비디오 등 그 컨텐츠 쪽에 강력한 회사예요. 또 클라우드 시장에서 물론 아직 알리바바에 비하면 많이 모자르지만 현재 2위, 중국 내 2위 사업자예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장악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진출해서요. 진동닷컴이 바로 텐센트 계열이거든요. 메이투안, 띠엔핑 들어보셨어요? 그런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경쟁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전자상거래나 그리고 그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쪽으로는 사실 알리바바가 아무래도 조금 난 것 같은데 그 음악이나 뭐 영상, 게임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는 텐센트가 조금 더 압도적인 것 같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억 명이라는 그 플랫폼 액티브 유저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 그 무기예요, 무기. 광고 시장에서 사실 바이트 댄스한테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주가도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너무나도 많은 기업이에요. 최근 저도 하락장에서 조금 투자했어요. 텐센트 최단점은 한번 투자 금액 1회 투자 금액이 600만 원인 게 이게 너무 부담돼요. 좀 한 번에 투자하기에는 이게 좀 최대 단점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항서제약인데요. 그 중국인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시면은 거의 30%예요. 인간이 그 기대 수명까지 암 발생 확률 30%인데 중국이 지금 15억 인구잖아요. 그러면은 5억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끔찍하죠. 암 환자가 5억 명이라니. 한국과 미국은요, 암 환자 생존율이 70%예요. 한국, 미국은. 근데 중국은 이게 30%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자국 기업에 항암제, 그죠? 항암제 신약 어떤 개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예요. 중국 로컬 기업 중에서 이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1위 기업이 바로 이 항서제약이에요. R&D 대비 연구 개발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로도 유명해요. 작년 매출 기준 해서 항암 치료제가 이제 매출 대비 43%. 이게 계속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아직은 사실 복제약 비중도 높은데 그 점차 신약 비중이 늘어나고요. 연구 중인 신약 후보 물질만 24개예요. 이 대부분 이게 다 항암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전이 정말 출중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이게 이 점이 비중이거든요. 이 가장 높은 게 항서제약이죠. 그 다음이 복성제약이에요.
전 둘 다 투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항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60조 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은 아직 20조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항서제약의 작년 매출은 1조 2천억. 보시면은 장난 아니죠. 규모가 너무 적죠. 앞서 소개했던 알리바바, 텐센트와 달리 항서제약은 시가총액이 아직도 한 40에서 50조 사이예요. 그래서 그 개발이 단계적으로 성공할 경우에 이 항서제약의 성장 가능성은 사실 알리바바, 텐센트보다 높은 거예요. 아직 시총이 얼마 안 되니까. 중국 제약 그 바이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은요. 굳이 어려운 통계나 어떤 계산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65세인 사람은요. 10년 뒤에 무조건 75세가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이렇게 심해지죠. 지금 이미 10년 지나면 거의 인구의 거의 30%가 다 노인이 되고 있어요. 노인이 되면 의료 비용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암 환자의 절반은 중국인이에요. 지금도. 중국의 초고령화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한 일이죠. 그 중국은 환경오염이 최악이에요. 환경오염이 세계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암 발생률이 아까 30%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억 인구에, 그죠? 30%만 잡아도 5억. 항서제약은 중국 암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더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개발 투자 비용도 1위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매출과 순이익이 매년 20% 이상씩 계속 성장하는 정말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에요. 저는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정말 이거는 정해진 미래예요, 진짜. 바꿀 수가 없어요. 고령화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죠? 노인이 늘어나겠죠? 노인이 늘어나면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약이 필요해요. 결국 신약을 잘 개발하는 그런 기업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면서요. 신약 개발, R&D 투자 잘 하고 그런 건실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은 당연히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그 클라우드, 인공지능, 신유통, 뭐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그리고 본업이 전자상거래까지 엄청나게 탄탄한 포트폴리오 사업과 그 투자 미래 혁신에 잘 투자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알리바바의 마수이자 11억 유저를 가지고 있고 컨텐츠, 그래서 뭐 게임, 뮤직, 음악, 영상, 컨텐츠 제왕, 텐센트. 이 두 기업이 중국 투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고요. 그 15억 고령화 되면서 이제 수혜자인 그 중국 1위 항암 치료제, 항암 제약사인 항서제약.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보다 어떻게 투자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주가의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요. 조금씩 꾸준히,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10년 뒤에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항서제약 세 기업을 추천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